자, 전국에 계신 개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박 소장 또 우리 원정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 경마장 휴장입니다. 자, 금요 경마는 올 제주로만 펼쳐지고요. 또 서울 토요일은 이제 제주하고 서울, 또 일요일은 올 서울로 이렇게 판때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그런 휴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서울께 토요일 날 11개고요. 일요일 날은 서울 경마가 15개 경주로 치러진다는 점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요일 12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하이라이트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승부처를 공지 드리고 가야죠. 우리 박 소장이 8경주 10경주가 승부로 준비했고요. 원정일 위원이 5경주 9경주, 임승진이가 4경주 6경주 이렇게 해서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고요. 6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가 국산 육군 경주가 1300이 하나 있었는데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하고 일요일 1경주하고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원장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경주부터 이제 굉장한 혼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 망아지 9번마 이 캔덤 파워라는 마필, 캔덤 파워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은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행 검사를 실시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항상 능력 미달 능력미달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거세를 하고 휴양을 갔다가 온 마필인데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이제 현군에서 지금 상당히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행 검사기는 했습니다만 능력 미달, 말이 뛰는 법을 알았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9번마 이 캔덤 파워라는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죠. 선입으로 안정감을 주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일단 9번마 캔덤 파워 쪽으로 저도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 어쨌든 1000m라는 점을 감안하고 캔덤 파워가 여기서 9번을 달고 지금 선행을 번개처럼 치고 나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 갈 수 있는 후보를 같이 좀 봐주시는 것이 정석이겠습니다. 한집 마필인 3번마 자비 동행도 정말 코스가 좋기는 한데 저는 7번마 에클레어 드림의 거리를 줄여 나온 경주 선택에 점수를 좀 더 실어줍니다. 뒷심이 조금 후달리죠. 그러나 1300m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고 1000m로 줄여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분할까지 되는 레이스다. 그리고 선행을 가면 에클레어 드림도 충분해요. 머리까지 칠 수 있습니다. 상대 마필들 가운데서 100만 받는다고 해서 그냥 입상이 보장될 정도로 센 말은 없기 때문에 7번 에클레어 드림을 일단 후순위 가운데서는 좀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7번. 9번 캔덤 파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능력 검사를 거치면서 좀 좋아진 케이스. 작년 가을에 마방에 들어와서 그건 한 1년을 고생을 하고 지금 3세마가 이제 돼서야 결국에는 데뷔를 하게 되는데, 마주 입장에서라든가 조교사 입장으로서는 승부는 필연이겠습니다. 그동안에 꽁밥 먹인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한 달에 하수비만 해도 한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네. 아무튼 그러겠고, 나머지 중에 6번마 스토미 패션이 이번에 좀 gen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등짝은 얀이라는 애, 얘가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키가 크고 몸뚱이 체중을 못 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전을 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그래서 54라면은 아무튼 밥을 굶고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뚜렷한 흔적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6번마 스토미 패션이라는 말이 이번에 gen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원래는 떨어질 상황이죠. 상금이 없어서. 근데 이제 1300이 하나 깨지고 여기가 분할이 돼서 출전까지 하게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방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중에 4번마 콘커가 직전에 1300에서 퍽 서버렸죠. 꼴등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1000m로 역시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혹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8번마 골드레그가 지난번에 초반에 좀 싸웠죠. 앞선에서. 그런 스티션 부족으로 보였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만 타주면은요 거리가 1000m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건 골드레그까지도 가능권으로는 정리가 되겠다.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이란 말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로가 아주 불량했었던 경마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역시 좀 전체적으로 탐이 빠르게 작성이 되고, 또 페이스도 지나치게 뭐 평소보다는 그래도 한 1, 2초 이상 또 빠른 그런 페이스가 좀 자주 작성이 됐었는데요. 바로 그 점을 좀 감안하면은 단순히 뭐 수치상의 어떤 기록 가지고 인기 순위를 쫓아가는 배팅은 이번 이경주는 조금 자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마 위주로 보지 마시고 8번마 시스프마 위너가 조금 인기도에서는 밀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전 경주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좀 밀릴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선두권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치기가 상당히 좋다 봅니다. 그리고 뚜렷한 선행마도 없어요. 김영군 기수가 스타트 아주 그림같이 끊고 강하게 몰아제낀다면은 뭐 근소하게라도 3코너를 가장 먼저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시스프마 위너 단순히 이렇게 기로만 쭉 본다면은 안쪽 마필들한테 조금 밀려 보이지만 선두권에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6번마 천빛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필이 이제 발주를 좀 신경을 써서 나오는 모습인데, 4등급 천양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좀 여유 있음을 좀 느꼈고요. 직전 경주 이제 11번 게이트에서 발주 자체, 이탈 자체가 늦다 보니까 자 외곽으로 크게 돌아 나오는 모습 또한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6번마 천빛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박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포화주로 아주 뭐 가벼운 주로에서 보여줬던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요. 4번마 미스터킹이나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 와중에 이제 6번마 천빛을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3번마 미스터킹이라든지 그때 당시 미스터킹이라든지 그런 마필을 뭐 착착 없이 걸음이 남은 상황에서의 어떤 추입이었기 때문에, 물론 포화주로에서의 아쉬움 오히려 저는 보일 걸음이 더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6번마 천빛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그죠?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걸음이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내가 듣기에도 지금 원정일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걸음이 그러니까? 나왔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갔다 이 소리예요? 안 간 거예요? 아니 발주가 아니, 자기가 보기 안 간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탔다라는 거죠. 야, 아예 그냥 참고 갔으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래를 안 맞추려고 5단 6단을 돌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참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중간에 무리를 해서 들뛰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좀 간단하게 유연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자, 나머지 말 중에 이번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말이 아직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5번마 킹 익스플로잇입니다. 작년 9월달에 데뷔전, 작년 10월달에 데뷔 이전 두 번 모두 사실상 승부가 없었던 말입니다. 준비도 덜 됐고 또 구조 지용은 마방의 특성 아닙니까? 절대 어린 말한테 무리를 안 시키는 마방의 특성입니다. 10월달에 뛰고 다음에 제가 노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외부 휴양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9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제대로 만들어 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히 폭발적인 느낌을 확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킹 익스플로잇. 가시뼈라고 알아요? 가시뼈? 앞다리 가시뼈? 가지뼈가 아니 가지뼈 말고 가시뼈요. 그 앞다리 그러니까요.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아, 그게 가시뼈예요? 있어요. 예. 그게 그쪽이 좀 어떻게 좀 이상해서 외부 휴양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뼈는 아는데 가지뼈는 뭐예요? 가지뼈는 이 발가락 쪽에 예, 그 뼈가 있어요. 발가락 쪽에. 근데 이 가시뼈라고 그래서 야, 가지뼈? 근데 아니 가시뼈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튼 가시뼈 쪽이 좀 안 좋아서 외부 휴양을 좀 갔다 왔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좋아져서 돌아왔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김혜선이가 탔던 두 마리가 여기 나와요. 2번마 하늘의스타와 10번마 과천투혼인데 2번마 하늘의스타는 1300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말입니다. 아직도 힘이 좀 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상황이고 10번마 과천투혼은 차라리 지난번에 인기를 모으고 깨지긴 했지만 흙을 맞는데 좀 단점이 있는 말이라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나은 말. 그래서 2번하고 10번 중에는 10번마 과천 투혼을 좀 더 점수를 주면서요.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자, 스급 무대인데 더 뛸 마필입니다. 3번마 남촌의 퀸. 18점 마방의 남촌 시리즈는 뭐 참 많은 경마 팬들께서 이제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엔 그래도 남촌 시리즈 가운데서 딱히 이렇게 좀 돋보이는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 남촌의 퀸이 그 남촌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마필로 성장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한마디로 일단 가속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 아주 치열한 초반 스피드 다툼 속에서 이겨낼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직전에 보여준 걸음 그 이상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3번마 남천의 퀸을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6번마 라운위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마 라운위너라는 마필.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인기 모으고 부러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달에 강하게 앞선 6마신 이기고 나서 인기 모으고 부러졌고요. 직직전 경주. 자, 그 전 경주 7월 2일 경주도 이혁 기수가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타준 것 같은데 영 말이 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6번마 라운위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풀어진 나사를 빡빡 조여갖고 나왔어요. 조교 이빠이 해놓고 나왔고, 자 6월 7월 경주 왜 나사가 빠졌을까라고 좀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골막염이 안 좋아지면서 조교를 강하게 하지 못했고, 뭐 실전을 거듭하는 동안에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행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번에 1000m로 단거리로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고요. 선행 가는 마필이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원사이드하게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마필 6번마 라운위너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은 5번마 당당한 여걸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편성이 5등급 편성이 좀 짱짱했죠. 그래서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나가자 해서 일부러 한 주를 미루고 나와요. 자 그만큼 어떤 그 마방에서 꼭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말입니다. 한 주를 미룰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말 5번 당당한 여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2번마 더 밀어붙여가 최근에 1300을 뛰다가 이번에 1000m로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초반에 착지 불량까지 있었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0m로 줄어든 거리 그리고 발주만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잘 나와주면은 역시 더 2번마 더 밀어붙여 역시도 관심권으로서는 충분하겠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4등급의 8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2번마 IM스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M스타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의 성적입니다. 걸음 자체가 지금 나와주질 않고 있는데
7주 만에 공백을 뚫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교를 강하게 했을 때도 걸음이 좀 밋밋했고 조교를 좀 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좀 밋밋하고 뭐 1700m까지 도전을 했었던 나름대로 이래저래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말인데 용화필이 드디어 병합 조교를 실시를 합니다. 이 4등급 몽글몽글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야 앞서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번 IM스타 뭐 보여준 내역은 없습니다. 성적적으로 좋은 걸음은 없습니다만 이번 IM스타가 변화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와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죠. 네. 아 정복주 방송에서 IM스타도 이제 추천이 나오네요. 확실히 이번 경주가 8마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원정일 위원이 지금 IM스타의 안쪽에 있는 IM스타의 가능성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경쟁력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임승진 위원님도 이걸 지금 노림수 배팅으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좀 저는 평탄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마 비욘드 리미트인데 일단 말이 계속은 좋아지고 있어요. 뭐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니지만 6월달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태우의 날개가 번개처럼 치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것 쫓아서 3차 왔으면 잘 뛴 겁니다. 직전 경주는 또 안쪽에 있는 말들이 후다닥 튀어나가니까 그것도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후다닥 튀어나갈 마필 자체는 없는 것 같아서 자리만 잘 물고 쫓아간다면 2차까지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마 비욘드 리미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사정주를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은 출전마 8마리 중에 정확하게 4마리는 완벽하게 자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마리 갖고 승부인데 그 나머지 4마리가 인기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배당판에 팔려서 뭐 그 말을 안고 간다? 안 팔리니까 자른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인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임승진이가 확실하게 너는 안 된다. 뭐 한 마리는 뭐 폐렴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호흡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마리 중에 4마리 완전하게 자르고 나머지 중에 지금 양쪽에서 2번, 3번이 설명이 나왔는데 그 2마리 중에 임승진이가 넣고 7말 있습니다. 역시 본회상과 현장 속보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후착 이제 때려 붙여줄 말이 한구라에 완성이 돼야 될 그런 말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타임 먼저 노렸습니다. 이번에 선행 쏜다라고 라는 내용으로 노렸는데 못 들어왔어요. 선행도 못 갔습니다. 야 근데 그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지금 편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쓸 때 쓰더라도 선행을 성공을 시킨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말 컨디션도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1000m 최단거리에서 한 1분 뭐 몇 초 많아봐야 1분 2, 3초 빠르면 1분대에서 결정이 재지는 4등급 1000m 경주인데 그 짧은 1분 안에 한구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주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정주 기대해 주십시오. 출전 두수는 적지만 정말 먹을 거는 정말 짭짤한 경주라고 보고 있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한 1분만 딱 지켜봐 주시면은 한구라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사정주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경마의 첫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에 5등급에 9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토요경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뷔전에서 그 깜빡하게 만들고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신 뒷심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차피 그 앞에 나가기가 좀 힘든 자막이었었는데 올해 직전 경주 때는 뭐 불량주로였던 점도 있지만은 뭐 깔끔하게 붙여가지고 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액톤파크의 자마 역시 단거리에서 스피드가 먹힐 수 있는 편성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인 그런 이제 혈통이기 때문에 엘란 요 정도 편성이면은 연투가 무난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임승진이는 지난번에 제가 노렸단 말인데요. 지난번에는 좀 배당이 좀 있어서 제가 노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판때기를 보니까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4번마 포에버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뭐 사연이 주구장창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5군에 올라와서 뭐 밥을 안 먹네, 뭐 레이팅이 높네, 뭐 상대가 세네, 또 뭐 조시가 틀어졌네. 5군에 올라온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요. 승부를 한 기억은 한 번, 두 번? 나머지는 죄다 잡바이예요. 이번에는 근데 잡바이 때릴래야 때릴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을 만나버렸습니다. 이번 엘란 빼놓고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4번 포에버퀸을 임성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토요전마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련의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액면상으로 딱 보면 좀 쉬워 보이는 경주죠. 이번마 엘란이 뭐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외곽에 있는 8번마 마하희망 안쪽에서 승급전 뭐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1번마 광마힐이 팔립니다. 1번, 2번, 8번이 인기도를 아마 모아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지금 원정일이 중심까지 보고 있는 마필은 이번마 엘란이 맞습니다. 요거는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미리 좀 화요일 방송 때 미리 언급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끝까지 좋은 느낌 계속 가져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마 엘란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후차권에서 1번마 광마일, 외곽에 있는 8번마 마하희망, 이거 두 방 가지고는 준메인 사이즈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거 두 방 때리려고 준메인 잡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2번마 엘란에 붙여서 한 방 맞건을 정말 정확하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팔리는 마필 중에 한두는 뭐 시원하게 뭐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스트 걸음이 뭐 완벽하게 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마필의 어떤 데킬까지도 갈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데킬을 잘라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언급되지 않은 마필 중에 엘란, 광마힐, 마하희망, 포에버퀸까지 언급이 됐죠. 자, 언급이 되지 않은 마필 중에 원정일이 좀 더 세게 보는, 자, 주력 반주력까지 세게 보는 원틀에 붙일 수 있는 마필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붙일 말, 엘란에 붙일 말, 자, 그 마필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경주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토요 경마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확인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에 5등급에 9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서둘러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준메인에 6경주 메인을 준비했는데 서둘러서 좀 결정을 지어버릴 생각으로 6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메인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8번마 수성 챔프죠. 지난 7월 16일날 2주 전에 여기 출전을 했다가 약물 검출 우려로 경주 당일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사 맞은 게 날짜 계산을 잘 못해서 출전을 했던 건데 그게 걸렸던 거죠. 아마도 이게 벌금을 많이 맞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 맞았어요? 혹시 알아요? 그 뒤집어야 되겠는데. 200인가 20인가 20이 아니라 200인가 아마. 20은 아니죠. 200. 200일 거예요. 200. 이게 1000대가리 팔렸단 말이어서 벌금을 200만 원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200만 원도 반가이를 해야 되고, 또 이미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이거 묻지마 대가리라고 뭐 강추를 했던 말입니다. 2주 지나고 나왔는데 더 좋습니다. 부담 중량까지 54.5로 떨쳐줬습니다. 또 8번 수성 챔프는 왔다. 8번 수성 챔프를 놓고 일단 승부인데요. 팔리고 없을 말이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일단은 제껴 넣을 수 있는, 바람을 잡아줄 수 있는 말이 배당판에 바람을 잡아줍니다. 땡큐고요. 아예 안 팔리는 가운데 정말 이번에 급조시를 보이고 있는 정합제 백판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임승진이가 윙플라이라는 정합제 진짜 점 하나 찍히지 않는 말, 대포동 승부의 주인공으로 갔다가 정말 다 와서 3차에 머물러 버렸는데,
자, 이번 6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백판마를 노리는 방송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8번 수성챔프라는 축은 제가 오픈을 드렸고요. 자, 후차권에서 팔리고 없을 말, 안 팔리지만 제대로 쏠 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경주에서 크게 한구라해서 토요일만 남은 경주들 정말 마음 편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서 한구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7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8번마 자이언트 킬러가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번 경주 경주거리 1700m로 내렸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잡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57km를 짊어지고 1800m도 경험을 해봤고 그때 당시 레이스 자체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레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잘 뛰어줬고 직전 대상 경주는 의미가 없었고요. 자, 이번에 상대 말하고 해봐야 눈에 딱 보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강력한 상대를 만났고 그래서 부담 중량이 높은 8번마 자이언트 킬러가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의 관심 마필입니다. 박수요. 네. 7번마 예상 백승입니다. 뭐 이렇게 좀 깜짝 놀래키는 마필들이 좀 간혹 있어요. 뭐 대단히 아주 쇼킹했다기보다도 일단 뭐 이게 몇 번 들어오긴 했어도 그렇게 강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는 없었던 마필인데 이걸 또 코리안 워크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왜 이렇게 또 인기 마필 하나 좀 진로를 막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고춧가루 역할이나 좀 하지 않을까. 경주에 지장을 주는 그런 또 악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뛰더군요. 자력으로 오착을 왔어요. 체중도 좀 빠지고 했는데 1800m를 센 놈들하고 뛰어서 그 정도 뛰었다면은 사실상 뭐 마음가짐서부터 지금 외산 애들하고 만났지만 외산에서 또 이렇게 빛이 잘 안 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감량까지 자신한테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상대들을 졸로 보고 아주 뭐 자신감으로 덤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번 예상 백승 오랜만에 저는 축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등급 단거리 경주밖에 없어서 일부러 1700을 혼합 30 경주를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우리 박 소장의 시각이었고 또 우리 원정일에는 8번 다이언트 킬러를 언급해 주셨는데 나머지 말 중에 저는 지난 7월 2일 같이 뛰었던 말들 3마리를 꼭 좀 관심권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4번마 최고머니, 6번 사이클링 히트, 그리고 9번마 황금소리 등인데요. 4번마 최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1700m를 처음 뛰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저도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약간의 적응력 부족을 보였면서 3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뛰어봤고요. 또 하정훈이를 태워서 1kg 감량을 또 뺐습니다. 마방의 의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온다라는 점. 6번마 사이클링 히트는 명색이도 2군까지 올라갔다가 강급이 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3군에서 윤태혁이가 타고 사실상 베스트 승부가 좀 없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등짝이 최번만인데 3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9번마 황금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예 저는 승부가 없었다고 봐요. 자, 부담 중량 57에 또 말 컨디션도 현장에서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뒤에서 붙들고 놀다가 들어왔던 게 9번 황금소리인데 자, 이번에는 컨디션 좀 올렸고 또 외국놈 빅토아루를 태어났고 이번에는 뭐 뒤에서 붙들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기본기 자체가 있는 말이라서 9번 황금소리까지도 저는 관심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의 2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1700m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집니다. 뭐 3번 플레이시스투고 4번마 킬리의 여왕, 6번마 썬더라이트, 10번마 심신지력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는 1700m를 첫 도전하는데 첫 도전하는 마필 중에도 저는 4번마 킬리의 여왕은 뭐 선행 가면 그대로 한 바퀴 1순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너무 편한 선행이에요. 그냥 꽉 붙들고 있어도 그냥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1700m의 어떤 한계점은 저는 충분히 겪어낼 수 있는 감량 3kg까지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마 킬리의 여왕 선행 승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번만 썬더라이트입니다. 승분만데요. 얘 역시도 뭐 잠자력이 진짜 짱짱한 애 아니겠습니까? 장거리에 대한 이제 적응력, 돌파력이 문제 그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6번 썬더라이트를 너는 검증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안 보겠다라고 말하기에는 갖고 있는 자체 잠재력이 워낙에 좀 짱짱한 말이다. 6번 썬더라이트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시각은 뭔지 듣겠습니다. 네, 4번 킬리어 여왕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말 자체가 세요. 일단 직전 경주 단순히 끝걸음만 본다면은 일단 뭐 타이틀 경주였던 만큼 편성도 빡셌고 또 페이스도 빡빡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막권 사놓고 이제 응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시원하게 막 한 3, 4마신 못 벌리고 막 두들겨 패면서 1착을 그래도 지켜냈구나 요 정도라서 이거 코너 4개짜리 처음 뛰게 되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킬리의 여왕은 뭐 여기서 저는 여유 있게 이길 거라 봅니다. 상대 마필들 가운데서 킬리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고 킬리의 여왕 마필한테 스스로의 어떤 그 하자가 있지 않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뭐 저는 큰 이변이 없다 보는데 킬리의 여왕 자체가 저는 직전 경주 무뎌진 게 아니라 이 마필 자체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행을 가겠다고 밀어서 선행을 간 적이 없어요. 워낙에 초반도 좋다 보니까 항상 붙들고 선행을 나갔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가 저는 따라가는 작전으로도 한번 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봅니다. 뭐 1번마 천년유산 끽해봐야 아니면은 또 7번마 힐톱이라든가 뭐 가을의 전설 이런 마필들 정도가 어찌됐든 간에 레이스 뒷직선부터는 한 번쯤 난리를 한번 칠 겁니다. 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텐데 그런 애들하고 싸우지만 않는다면은 니들 한번 뛰는 데까지 한번 뛰어봐라 기회를 주고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걸더라도 저는 널널하게 일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킬리의 여왕이 직전 경주 뛰었던 그 페이스대로 움직였을 때 퍼지지 않을 말들이 이번 경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임력이 좋은 말도 없고요. 4번 킬리의 여왕은 앞으로 가나 뒤따라가나 선입으로 타는 게 이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마방의 몫이고 배팅의 축을 안전하게 담당을 해줄 것이고 4번을 강대가리로 봤을 때 뒤따라가는 마필들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반듯하게 가려집니다. 주력 막권, 반주력 막권, 배당 방어 이렇게 딱 세 방으로 4번이 뭐 강추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세 마리가 모두 환수가 따라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준메인 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8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잘 들었고요. 함께 하셔서 압축된 승부 막권의 맛 그리고 앙구라까지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300의 혼합사 등급의 11마리인데요. 이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승부 경주가 되면 공부한 거를 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져요. 이 승부처에서는. 근데 오늘 9경주 원정일이 메인 승부 잡은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과천볼트, 3번마 롱웨이, 7번마 임팩트 퀸, 8번마 베스트 테이커, 11번마 달려라 레오가 팔립니다. 혼전도예요. 혼전도가 있다라는 거는 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건데, 자, 먼저 안쪽 1번마 과천볼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안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3번마 롱웨이도 직전 경주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 않겠느냐. 3번마 롱웨이도 그닥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자, 7번마 임팩트 퀸 같은 경우도 신지 안장이에요. 역시 좀 우연이지 않겠느냐. 직전 경주 3차 8번마 베스테이커도 36전 동안에 최근의 모습이 다고, 자, 11번마 달려라 레오도 이번 경주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 1000m에서 거리를 올려붙은 우연히 아직은 1300의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필들이 다 인기를 모은다라는 게 쟁점이죠.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제가 언급드린 마필 중에 충마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 충마 놓고 후착 압축해 드릴게요. 자, 혼전도에 있는 편성 어떤 놈을 중심에 놓고 가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놈 딱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제대로 된 압축, 제대로 된 한 방을 메인 승부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구경주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준매는 오경주였고요. 메인 승부 구경주 함께 하셔서 또 짭짤하게 항고를 하셔야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300의 4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바로 이어서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인데요. 아까 우리 원정일이 형 구경주 막 설명할 때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포인트만 잘 집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10경주는 단순한 경주입니다. 배당판이 어쩌면은 그 사전 인기도보다도 더 뚜렷하게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배당이 있건 없건 제가 보는 이번 10경주에서의 막권은 또 배팅 전략은 딱 한 방이기 때문에 한 방, 그리고 조금 찝찝한 요소라기보다도 이제 가서 깨질 가능성이 조금 염려가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 막권으로 배당 장치 한 가지, 그래서 딱 두 가지 막권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주력으로 때리는 후창 마필 9번마 스칼렛 위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출전 당시에도 그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 5월 21일 출전 당시에 자꾸 말이 좀 끄는데 그 스피드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또 뒤가 풀리고 말았다. 아예 이번에는 따라가는 작전, 안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곱게 따라간다면 더 좋은 끈기를 마지막까지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다행스럽게도 김혜선 기수가 차분하게 끄는 앞벽을 잡아가면서 선입으로 타줬기 때문에 넉넉한 우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김혜선 기수가 그렇게 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300m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출전 두수 많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앞선에 붙이는 어떤 그 작전도 순탄하게 풀 것으로 봐요. 근데 대신에 부담 중량이 56.5는 조금 후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극복할 가능성을 묵혀보는데, 만약에 스칼렛 위치의 끝걸음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나오면서 무뎌진다면은 역시 부담 중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편성 때문에 스칼렛 위치 56.5,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제가 믿는 축마가 있습니다. 그 믿는 축마에 스칼렛 위치를 붙여서 한 방 때리는데, 만에 하나 부러진다면 이제 스칼렛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 막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딱 두 가지 막권으로 메인 승부답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축이 뭐예요? AS 들어요. LS 몇 번인데요? 잔망이. 네, 믿는 축이 있다. 후착 우선순위는 9번 스칼렛 위치인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단돌이 대비를 하겠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 함께 하셔서 10경주면 이제 곧 끝나갈 때가 되는데요. 짭짤하게 항고라 해서 챙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의 3등급의 모 9마리입니다. 원장님 듣겠습니다. 네, 9번마 과천의 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이제 마방에서는 이제 스타트가 좀 늦다. 야, 이게 발주는 잘 나왔는데 꼭 따라가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뒤로 밀려요. 이제 그게 이제 경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야, 이번 경주 또 단거리 1200m고 앞선 또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뭐 2번 빠르고 6번 빠르고 뭐 7번 빠르고 8번 빠르고 다 빠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9번 과천의 함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스트 한 발 9번 과천의 함성 올라오겠습니다. 과천의 함성이라는 말이 이제 개인적으로 원정일 위원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데뷔 초에 박현우가 타고 연승을 때렸고 그 중간에 좀 사가리를 타다가 그렇죠. 또 문세희 같아서 연승을 때렸고 그다음에 이제 문세희가 없는 틈에 송재철가 타고 있는데 두 번 그렇죠. 부러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탔던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말은 정말 끝내주게 생겼고 정말 잘 뛸 말인데 조교하기가 정말 까다롭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페인이 송재철이가 말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교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일말에 좀 그런 의심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조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묻고 싶은데 네.
조교 패턴에 대한 어떤 그 조교 그 방법에 대한 우리 원정일 위원이 봤던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마필이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물고 튈라 그러고 가만히 속보를 가려고 그러지 않고 저 입이 또 뻗이다 보니까 입을 또 막 벌려주고 막 제가를 뭐 제어해주면 입 막 벌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마필은요,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쫙쫙 놔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강하게 좀 물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라는 거죠. 송재철 기수가 이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줍니다. 문세영 기수도 이런 거를 잘 타주는데 송재철 기수가 잘 타주는 게 뭐냐 하면 말을 꼴통기가 있는 마필들 그리고 이 농땡이끼 있는 마필들 잘 안 따라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정말 잘 다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갈바지를 제갈 물림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아무 짓도 못하게. 딱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을 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면 자, 그런 모습이 가장 좀 세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교빨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길게 해요.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랑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셔야죠. 이제 이 말을 조교는 하기 싫다. 타고만 싶다. 그만큼 조교하기가 힘든 그렇죠. 그런 말인데 이번에 송재철이가 정말 제대로 조교를 했다. 그렇죠. 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자, 박 소장의 시각 듣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몇 마리 나오지도 않는데 마필들 간의 특성도 너무 분명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뚜렷하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배팅 강도를 오랜만에 마지막 경주 좀 낮춰서 접근할 생각인데요. 일단 따라가도 1200m가 될 만한 마필들 뭐 따져보면 좀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냥 다 떠나서 스피드 하나만 가지고 덤빌 마필 4번 KT스타 요거 좀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막권도 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 바깥쪽 뭐 대박이 있지요. 굉장히 빠릅니다. 진명지존 있지만은 같이 맞짱 승부하면은 선행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싸움하다가 이제 자꾸 죽으니까 문제인데 힘한 배를 하든지 아니면 총같이 튀어나가든지 이 9시에 치러지는 마지막 야간 경마인데요. 저는 KT스타가 총같이 튀어나가면 그대로 그냥 꽂아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선행 싸움을 안 하더라도 피하더라도 따라가는 작전까지도 좀 이번에는 가능성을 얹어보고 싶어요. 4번 KT스타 좀 세게 보는 복병입니다. 막권 얼마 살 거예요? 이 식경주 때까지 남아있는 돈 봐서 식경주가 뭐 메인이니까 무조건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 4번 KT스타. 임승진이는 뭐 9번 막 과천의 함성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정일 위원한테도 자세하게 좀 질문을 했던 거고요. 9번 막 과천의 함성 송재철이 3세판이라면은 명색이 송재철이가 이제 좀 뜨고 있는 애 아니겠습니까? 뜨고 있는 애로서의 자존심도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거 문세인은 해냈는데 나는 왜 못했는 애냐. 개인적인 자존심까지도 발동이 되겠고 또 송재철이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새신랑 입장에서 또 마누라한테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줘야 되고 9번 과천의 함성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겨요? 아니 나도 과천의 함성을 세게 보는데 얘가 돌고 이제 좀 길어져서 과천의 함성? 네. 그러면 이제 공이 그러면은 그렇죠. 마지막 경주를 막고는 다 들어가요. 마지막 경주 이 정복조 추천 축으로 과천의 함성으로 하는 걸로 과천의 함성 놓고 정복조 보시는 분들은 마무리하자고요. 뭐 제가 좀 질문도 많이 했고 또 그 말에 대한 사연도 임승지가 또 정확히 알고 있는 말이고 이 정도 준비라면은 과천의 함성 정복조 공식 추천 마지막 경주 축으로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월 29일 토요정마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잠시 후에 또 일요정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